돈 버는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포트를 토대로 증권사에서 눈여겨본 종목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석 이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핫한 종목을 골라오셔서 네. 오늘도 굉장히 궁금한데 첫 종목 풍산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이 K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좀 있는데 네. 이 종목 그렇게 보이시는지 궁금하고 한번 리포트부터 볼까요? 일단 네. 어제는 제가 조금 시장에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맞아요. 가지고 나왔다면 오늘은 리포트는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혹은 시청자분들이 진짜로 이 종목분들 괜찮을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가의 상승 탄력 모멘텀이 굉장히 좋고 또 뚜렷이 지난 4분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목표 주가까지도 지금 상승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일단 당연히 목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의 가치,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지금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분기 대비, 그러니까 QOQ 대비해서는 큰 성장은 아닙니다만은 YOY 대비를 해서는 충분히 이번 다가오는 1분기의 실적은 이 풍산 같은 경우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더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이 리포트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넘어가느냐? 네. 왜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좋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구리 가격이 이제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고 또 이제 메탈 개인 이익이 여기에 이제 합쳐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난 분기보다는 더 좋은 분기 실적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목표 주가를 이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기 원래 때문에 43,000원이었죠. 그렇죠. 43,000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좀 많이 올린 상태다 보니까 풍산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풍산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2023년에 방산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제목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방산 수출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이기에 이게 또 원자재도 주요 포인트인데 방산을 또 포인트로 잡았는지. 네, 일단은 방산은요. 올해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올해 기준으로 방산보다는 돈을 많이 못 벌 거예요. 대신 금액으로만 따지면? 그렇죠. 절대적인 수치와 금액으로 따지면. 대신 성장성을 보고 2차 전지는 올라가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수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 디펜스 사업부라고 하죠. 이 방산 사업부의 매출이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나온 영업이익률이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비중이 크지 않는데도 많이 남길 수 있다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 잘 안 되는 사업 조금 밀어두고 잘 되는 것부터 가보자. 돈 많이 남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좀 방산 쪽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과거처럼 예전처럼 굉장히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장기화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미국과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쪽에서 계속해서 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에 저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올해 한번 길게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방금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뭐 전쟁이 이 방산주들 그리고 풍산의 대부분의 어떤 이익을 차지하진 않겠지만 이게 또 끝나면 평화가 찾아오면 심리적으로 좀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각국이 굉장히 그 서로 위험한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잘 해결이 되면 군사물품이 덜 중요한 거 아닐까? 덜 중요하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합니다. 이제 준비를 더 탄탄하게 하는 거죠. 더 탄탄하게 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방산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기대치를 더 높게 저는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일단 리포트상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제시했잖아요. 매수 의견의 목표 주가가 이제 상향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 우리나라 방산
모든 기업들이 좋아해야 할 만한 나라는 폴란드인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서 모든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현대 로템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일단 대다수의 지금 이 전차 쪽 매출이 해외 쪽으로 간다, 특히 유럽 쪽으로 간다 그러면 다수가 이제 폴란드로 가는 상황. 더욱이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의 탄약 관련 공장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단순히 폴란드발 매출이 많으니까 그쪽에 공장을 세워둬서 더 빨리 공급해야지 이것보다 추후에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때 이 풍산이라고 하는 기업의 폴란드 공장이 교두보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기서 다 만들어서 배 태워서 보내는 것보다 지금 미국도 IRA 법안이 있죠. 유럽도 CRMA 법안이 있죠. 언제 또 정책적으로 바뀔지 모르니 유럽 쪽에 공장을 만약에 짓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여타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이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포트는 좀 믿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믿어보자에 한 표를 드리겠는데 자, 추가해서 첨언을 하나 좀 드려보면 작년에 이 풍산이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급락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돈을 많이 버는 이 풍산 디펜스, 가칭입니다. 이것을 카카오가 분사한 것처럼 풍산도 분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돌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뭐 이 분할 없이 계속 가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올라온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리스크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줄 평을 봤는데 요즘 좀 재밌게 잘 쓰시더라고요. 네. 재미없겠지만 재미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주식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함에 있어서 요새 이제 너무 워낙 자고 일어나면 또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많잖아요. 많아요. 특히 에코프로. 저도 그걸 샀어야 됐는데 그걸 못 샀어요. 아니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건 뭐 지금이라도 탑승할까요? 그랬을 때 많이들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고 얘기하셨었어요. 근데 계속 가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일단 저도 반성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변동성 있는 시장을 한번 겪고 나면 굉장히 우량주, 삼성전자라든지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뜻 손이 안 가요. 이거 올라가 봐야 2%, 3%인데 이거 말고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 어디 없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매매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결과가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나쁠 때 또 엄청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모든 이것을 감안을 해보면 좀 느릴 수는 있어도 포트 한 켠에 풍산과 같이 실적이 천천히 늘어날 수 있는 방산 쪽은 올해 한 기업 정도는 꼭 편입을 놓으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미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측면에서 실적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첫 번째 종목 풍산 확인해 봤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한 종목 화승 엔터프라이즈인데요. 일단 리포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2분기부터 좀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3,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역시 이베스 투자증권에서 제시한 건데 어떤 기업인지부터 저희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아디다스 브랜드의 이제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 이렇게 이제 보셔도 이제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리포트가 나오는 날 다수의 종목군들은 오릅니다. 10종목 중에 9종목은 오르고 한 종목 정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이 리포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 밀리는데요. 그죠. 주가가 좀 밀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살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밀릴 때 담아보자. 오히려 밀릴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외국인도 좀 수급이 들어오는데요. 그럴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제가 이 화성 엔터프라이즈 리포트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해당 리포트에서는 우선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고 또 여름이 오게 되면 이런 의류라든지 스포츠 브랜드는 성수기에 돌입하기 때문에 만약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면 지금 가격에 가격적 메리트가 있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실적의 반등세와 함께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반응을 좀 못했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하나의 좀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이슈냐? 코스피 200 지수에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편출이 될 가능성도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레포트에서 좋은 이야기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멘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 쪽으로는 강하게 올려주지 못하는 지금 모습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 브랜드로 굉장히 이 시장에서는 참 알아주는 기업이긴 하나 지금 수급 쪽으로 혹은 이 코스피 200 지수 편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외국인이 사니까 같이 사볼까? 이거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기관 쪽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것도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고. 지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에코프로 이 기업들을 보면서 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현금이 생기면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종목은 무엇일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해도 부담이 안 되는 기업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닥주. 근데 바닥주를 잘 선택하지 못하면 그 밑에 또 바닥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리포트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만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이야기에도 반응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있기에 저는 이쪽은 조금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좋습니다.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지표가 또 실적이 될 텐데 그렇죠. 실적은 전망이 좀 어때요? 실적은 생각보다 좋아요. 그런데 이미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회복을 한 거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많이 빠졌던 걸 그렇죠. 다시 되찾는 과정.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원래 100만 원을 벌다가 20만 원밖에 못 벌었고 다시 100만 원 벌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커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줄었다가 다시 회복이 된 그러한 부분이라서 저는 이 실적 수치를 놓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더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있으나 우리가 눈에 이제 찍히는 숫자를 보고 난 후에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 확인부터 해보자. 그럼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셨어요? 목표 주가를 뭐 올려잡진 않았어요. 내용은 긍정적이었지만. 저는 우선은 지금처럼 내려갈 때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제일 낮은 가격이다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게 주식이에요. 반대로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 이제 조정이 나올 만한데 더 올라가는 게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확실하게 추세가 턴어라운드 될 때 그때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그 시점에 왔을 때 저는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적으로 보면 최소 9,000원 이상은 올라와 줘야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한 긍정적인 장점들이 부각이 되는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좋은 레포트에 속아서 지금 더 낮은 가격에 살까 이런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완전히 추세가 좀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트레이딩을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설득력 있게 좀 와닿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좀 저희 믿어봐도 괜찮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켜보자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사실 의류라든지 신발 많은 분들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소비가 이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겠지만 일단은 실적과 좀 별개의 이슈가 또 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이기 때문에 레포트 내용은 참고해도 괜찮다. 하지만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지금 또 다른 문제다 보니 저는 지켜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리포트 내용은 믿어볼 만한데 이 종목 자체를 저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켜보자. 그리고 9,000원이라는 그 좀 가격대 회복하는지 여부도 같이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도 저희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아디다스 브랜드력은 있으니까라고 하셨는데 믿을 만한 게 아디다스밖에 없습니까?
일단 아디다스가 가장 크죠. 크긴 한데 그래도 이거 하나로 밀고 가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매출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다른 브랜드는 그렇게 또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디다스의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지난 4분기에 이 월드컵 인기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랐어요. 많이 못 올랐고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재고 자산 감소와 맞물리고 소비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여름 계절적 성수기에 다가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점도 좀 확인할 필요 있어 보이고 수급도 도움이 잘 안 되는 상황, 여기에 또 바닥 확인하고 올라오는 그 시점을 우리가 좀 잡아볼 만한 시기로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조언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확인했죠. 화승 엔터프라이즈였고요. 앞서서 풍산까지 봤는데 여러분께 또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김태성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